우리금융지주는 지난 1년 전 대비해서 주가가 28% 정도나 떨어진 상태이고, 최근 들어서는 물론 한 10%대 정도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충분히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금융지주의 주당 순이익 EPS랑 주가 사이의 차트를 보시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갭이 생긴 걸 볼 수 있는데, 이때가 바로 미국 SVB 사태가 터진 날이에요. 갑자기 미국 은행들의 부실화가 생기면서 우리금융지주와 같은 우리나라 은행들한테도 이 두려움이 전가된 건데,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은행들은 그래도 좀 건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나라 은행들은 미국 은행이랑 다르게 IB 쪽은 별로 크지가 않아요. 보통 우리나라 은행들은 수익을 하는 구조가 예대 마진을 통해서 합니다. 미국의 은행들은 IB 쪽, 뭐 M&A나 증자, IPO 이런 쪽으로도 돈을 많이 버는데, 우리금융지주는 대부분의 매출이 대출 채권 쪽으로 나옵니다. 이 점은 그래도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최근 들어서 충당금도 물론 오르고 있고 대손 비율 또한 오르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우리금융지주, 특히 우리은행은 자산을 어느 정도 안정화 관리하고 있는 게 BIS 비율이라 그러죠. 국제결제은행에서 바젤 협약으로 이 BIS 비율을 8%대 이상을 맞추기를 권고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은행 기준으로는 15.6%입니다. 위험 가중자산 대비해서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거고, 고정이하 여신 비율도 0.19%면 국내 은행들의 평균값에도 한참 모자르기 때문에 우리은행은 자산 관리를 어느 정도 좀 잘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손 충당금 관리도 계속 잘하고 있고, 물론 이것 때문에 순이익을 좀 깎아 먹을 수 있기는 하지만 연체율이 오르고 추후에 상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이것도 어느 정도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국내 저축은행이랑 증권사, 여전사들이 부동산 PF 리스크 관련돼서도 노출이 되어 있는 거랑 다르게 우리금융지주는 이 리스크에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셔도 될 것 같고, 예대마진 또한 잘 나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은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SVB 사태 이후로 미국의 지방은행들은 예금이 많이 감소하고 실적도 안 좋게 나온 기업들도 많긴 하지만 JP모간 체이스나 웰스파고,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대형은행들의 실적은 여전히 견고하고, 심지어 이쪽으로는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은행 주식들도 특히나 우리금융지주와 같은 대형은행들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부실채권 관련돼서는 기준금리도 어느 정도 상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금리가 떨어지면 연체율도 추후에 떨어질 수 있고 상각되는 채권도 많이 생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은행들은 흔히 대마불사라 그러죠. 진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언제든지 정부가 개입을 해줘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 SVB 사태에서도 미국 정부 자체적으로 SVB 예금자들한테 모두 이 예금 보호를 적용해준다 그러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같은 경우는 JP모건이랑 웰스파고 이런 대형 은행들에서 유동성을 공급해줘서 이 위기를 진화해주는 것만큼 우리 대형 은행들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들의 장기적인 산업 전망에 대해서는 은행이 좀 테크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점포를 감소시키고 모바일 어플을 확대하고 있고, 이 말은 결국에는 종업원을 줄인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판관비를 줄이고 매출 원가도 줄일 수 있어서 비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 점도 우리가 한번 장기적인 관점에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주환원 정책 관련돼서도 괜찮기 때문에 이번에 자사주 소각 1,000억을 발표했었죠. 배당금도 많이 주고 자사주 소각도 하고 앞으로 배당 확대의 여력 또한 충분히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 은행들의 배당 성향을 따라가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한다 생각하면 지금 은행 주식들을 바라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금융지주는 올해 배당 성향이 거의 한 30%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올해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이 지금 주가로 따지면 한 9.6%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죠. 배당만 보고 들어가도 안전마진을 깔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금융지주의 역대 배당 수익률을 보면 과거 제일 낮았을 때가 2020년도 3.7%인데 현재 배당 수익률이 9.6%대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이 점만 보더라도 충분히 주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튼 요약해보면 최근 들어서 SVB 사태라든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우리나라 전세 사기, 깡통 전세, 그리고 조금씩 오르고 있는 대손 비율과 연체율, 이런 두려움도 있기는 하지만 최근 EPS랑 주가 사이의 갭이 미국 SVB 사태 때문에 더 벌어진 것도 있고, 은행의 테크화가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비용 절감 효과도 있으면서 우리 금융지주는 미국 은행들과 다르게 대부분의 이익이 예대 마진에서 나타난다는 점이랑 BIS 비율, 고정이하 여신 비율, 대손충당금 관리도 잘하고 있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안정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리스크에도 멀리 떨어져 있고 예대 마진도 잘 관리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자사주 소각 1,000억을 발표했고 앞으로 배당금도 확대를 계속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최근에 금융시장이 조금 불안한 상황에서도 우리금융지주가 10%대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준다라는 것만으로도 안전마진을 어느 정도 깔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